네, 저희 오늘 그 10시 라이브는 오랜만에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을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이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을 저희가 운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광고주분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요. 또 이 검색 광고 계정을 세팅하는 방법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이 네이버 검색 광고도 작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업데이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초심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저희도 내실을 좀 다지고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소액으로 진행을 하든 돈을 좀 많이 넣고 진행을 하든 이 스pen딩에 상관없이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규로 세팅을 하거나 혹은 운영 중인데 뭔가 전환이 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혹은 전환이 잡히지 않을 것 같다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이 체크리스트를 좀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관을 또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 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파고 계실 텐데 그 계정이 또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또 몇 가지 즉흥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열심히 당황하시고 답변해 주시거나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실제 그 계정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좋겠으나 아무래도 저희 실제 클라이언트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정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상황을 최대한 좀 표현을 해보면서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좀 생겼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제 계정인데요. 저희 그 에이전시에 있는 마케터들도 이제 각자의 좀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생긴 거 많이 보실 테고요. 이제 구조를 보면 캠페인이 있죠. 이 캠페인 안에는 광고 그룹이 있고요. 실제로 이건 제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면 아주 간단하지만 저희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좀 만들어져 있는데 부끄러우니까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제 실제로 광고를 운영하는 계정은 아니기 때문에 캠페인과 그룹 안에 뭐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아주 맨 땅에 완전 빈 공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씩 추가를 하면 되겠지만 이미 돌아가고 있는 계정에서는 뭐가 잘못되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계정이 없을 때는 계정을 만드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계정을 만들 때에는 네이버 계정으로 이제 연동을 해서 계정을 만드셔야 될 텐데, 계정 만드실 때 사업자 정보를 좀 추가하시고 핸드폰 인증하시고 이메일 인증하실 거고, 만약에 인증이 잘 되지 않으면 계정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계정 운영의 필수 요소 첫 번째는 비즈머니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정을 다 세팅해 놓고 이 라이브를 하겠다, 모든 걸 검수를 받아 놓고 하겠다, 충전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검수가 안 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비즈머니가 없어서의 문제인데요. 비즈머니가 0원인 상태면 처음 있는 계정은 절대로 검수가 되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충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비즈 채널이 검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등록한 지 꽤 오래됐어요. 저도 이제 이 광고주분들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좀 등록을 해놓고 보여드리는 편인데, 이게 등록한 지 몇 달이 됐는데도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비즈머니가 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정에는 최소한 10,000원이라도 충전을 해 두셔야 이 모든 비즈 채널부터 검수가 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 채널 동시에 나왔지만 광고에 사용할 대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형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웹사이트, 이제 쇼핑몰 콘텐츠, 이제 전화번호, 네이버 톡톡, 네이버 예약, 쇼핑 제조사, 이제 플레이스, 네이버 TV, 이제 쇼핑 브랜드 스토어, 이제 쇼핑 브랜드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건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죠. 파워링크 광고는 이제 웹사이트, 그리고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도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콘텐츠는 저희가 이제 파워 콘텐츠 광고,
뭐 블로그를 연동을 주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확장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뭐 네이버 톡톡 예약 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본이지만 저희가 한 번씩은 좀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광고에 사용할 대표 채널을 이제 정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비즈 머니가 충전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 검수가 들어갈 거고요. 영업일 기준으로 좀 늦으면 한 2, 3일 정도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좀 빠르면 광고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면 아침에 등록을 했을 때 저녁에 검수가 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등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채널 URL의 오류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만약에 이 비즈 채널부터 검수가 안 된다면 우리가 대표 URL을 제대로 등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 검색 광고 계정의 URL을 한번 살펴볼게요. 검색 광고 계정의 URL은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는데요. 좀 크게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까지가 대표 UR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붙는 부분들은 이 부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비즈 채널을 등록하실 때 여기까지만 등록을 해 주셔야 통과가 됩니다. 여기 뒤에 붙어 있으면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심사 미승인 항목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 저희가 통과가 다 돼요. 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군요. 특수하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비공개된 웹사이트들이 요즘에는 잘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애초에 메인 화면부터 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눌러라 혹은 뭐 코드를 눌러서 아는 사람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페이지다. 뭐 예를 들어 임직원몰도 있고요. 그런 몰들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추가했을 때 이 검토가 거부가 되고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같이 넣어서 검수될 수 있도록 검수자에게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해라 라고 하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쇼핑몰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이 실제로 이제 인증이 되는지 그 인증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접속 정보들을 좀 제공해 줘야만 검수가 제대로 들어가는 그런 좀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비즈 채널 부분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통과가 되는 데에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전환 수집 환경 점검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 팀 이름이 광고 퍼포먼스 본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고 퍼포먼스가 결국 성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보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 구매가 일어났느냐. 저희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데 이걸 살 사람들에게 이 검색 광고를 돌리는 거니까 어떤 키워드에서 뭐가 팔렸는지 아니면 저희가 소재를 만약에 교체를 했는데 이전보다 교체를 한 이후에 더 많이 팔렸는지 뭐 클릭이 더 많이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광고가 노출되고 클릭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전환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그래도 확인은 됩니다. 하지만 이 전환 수집을 저희가 이제 환경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전환 추적이 되지 않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홈페이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네이버 환경은 모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네이버에서 저희가 검색을 해서 휴대폰 최근에 샀으니까 나 케이스를 살 거야. 케이스를 검색했을 때 뭐 저희 뭐 유명한 비싼 케이스들 있죠. 뭐 케이스티파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캐릭터 케이스를 살 거야. 검색을 해보다가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뭐 쿼카도 있고 귀여운 게 너무 많으니까 구경하다가 제 기종을 확인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홈페이지에서 전환 수집, 이 프리미엄 로그 분석,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제 전환 수집 툴인데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네이버 시스템은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 환경들을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품 클릭을 하는 것과 혹은 장바구니를 누르는 것과 구매를 해서 구매 완료 페이지에 도달하는 그 모든 액션들을 나눠서 설정하는 것이 전환 수집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거잖아요. 네, 그쵸.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쇼핑몰 형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신청만 하면 바로 사용 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프리미엄 로그 분석 뭐가 장바구니 추가고 뭐가 구매고 뭐가 구매 완료고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놨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신청 상태로 되어 있으면 수집이 되지 않는다.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어떤 페이지가 구매 완료 페이지인지 네이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좀 설치를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과 미사용 상태를 제가 한번 좀 캡처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 탭에 들어가면 이렇게 서비스 사용 현황 그리고 서비스 신청 가능 사이트, 서비스 해지 가능 사이트라고 이 세 가지 탭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처음에 아무것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전체 2개의 채널이 있는 건데 서비스 신청 가능 사이트에 2개가 있을 거고 사용 현황 전체에서는 여기는 미사용 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서비스 해지 가능 사이트는 연계로 되어 있겠죠. 여기서 신청을 하고 사용 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2개로 넘어갔고 여기 사용 중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 채널들이 있어요. 웹사이트, 쇼핑몰, 웹사이트, 쇼핑몰, 웹사이트. 자, 사용 중으로 되어 있는 건 이 2가지 채널이고요. 나머지는 다 미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어떤 전환들은 찍힐까요? 안 찍히죠. 안 찍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가 네이버 거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하면 바로 찍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이 만약에 미사용으로 되어 있다면 전환 0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파워링크 지금까지 한 달에 한 500만 원 돌렸는데 전환 0이네? 혹은 파워링크로 들어와서 전부 다 그냥 이탈됐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쵸. 만약에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환이 계속해서 0이다. 프리미엄 로그 분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캠페인 설정을 점검하는 건데요. 자, 그 전에 아까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자, 캠페인 가장 상위에 있는 부분이죠. 모든 캠페인에서 파워링크 탭을 저희는 지금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캠페인은 자, 네이버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 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GFA도 마찬가지고 뭐 메타 광고, 구글 광고 뭐 여러 이제 광고 대시보드에서 캠페인이라는 단위가 가장 상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캠페인이라는 게 이 하나의 가장 큰 묶음 단위이고 이 광고의 목적을 좀 정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보면 마케팅 활동을 목적 기준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단위. 보통 이 캠페인 단위에서 이 날짜를 좀 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추적 기능, 뭐 전체적인 어떤 이 추적되는 이 파라미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혹은 어떤 식으로 좀 바꿔서 할 거냐 옵션이 좀 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루 예산 혹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루 예산으로 매일 00시가 되면 계속 초기화가 되는데 전체 예산을 걸 수 있는 매체들도 있죠. 뭐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에 네이버도 전체 예산을 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GFA는 전체 예산인데 아마 네이버도 나중에 전체 예산 옵션이 좀 생기지 않을까.
계속 업데이트는 되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돌아가서 보면 자, 캠페인 설정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광고가 매일 너무 빨리 오프가 된다.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건 아닌지 입찰가와 좀 입찰가 대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100건, 50건에서 100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 입찰가와 한 캠페인 이 관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 말이면 예를 들면 캠페인 예산, 일 예산이 10,000원이면 입찰가가 한 1,000원 정도면 클릭 한 10번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 10번이라는 클릭은 물론 그 10번이 정말로 이 니즈가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 키워드들이 아니라 완전 그냥 세부적인 키워드로 들어온 사람들만 있으면 뭔가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인 입찰가가 뭐 한 400~500원대면 최소한 한 100번 정도의 클릭이 일어날 수 있는 1, 2에서 5만 원 정도는 좀 확보를 해놔야 좀 원활한 광고가 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 내에는 그룹이 있죠. 그런데 그룹에도 그룹별 예산을 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룹이 만약에 너무 많다면 혹은 그룹 안에 키워드들이 너무 많다면 그룹별로 예산을 좀 활용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캠페인이 예산이 10만 원인데 그룹이 10개예요. 그러면 그룹별로 평균적으로 예산 분배가 되는 게 10,000원씩이잖아요. 근데 그룹이라는 건 결국에는 뒤에서 또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 그룹 안에는 키워드 묶음들이 있는데 그 묶음들이 저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이 뭐 배치고사를 만약에 이제 본다. 그러면 뭐 10반까지 있으면 학생들을 쭉 이렇게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랜덤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균등하게 배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전 선생님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1, 2, 3, 4, 5, 6, 7, 8, 9, 10등, 11등부터 20등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그런 성격으로 배분이 되진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그룹 단위에서 있는 키워드들에게는 하나의 소재 혹은 그 그룹에 같이 등록된 소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성격별로 달라지니까 완전 메인 그룹이 있을 수 있고 비메인 그룹 혹은 중간 그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룹별로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면 이 제대로 된 광고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캠페인을 아예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룹 안에서 그룹 예산을 걸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룹별 예산은 네. 한 곳에 치우치기보다는 좀 여러 분배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추후에 이제 그 키워드 효율을 봐서 좀 고효율이 나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단가를 높여서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든 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요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자, A, B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말씀드린 상황 예를 들어 캠페인 1개 10만 원 하위에 그룹 뭐 1부터 10까지 있어요. 5까지 있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는 2만 원씩. 1 예산. 네, 1 예산 2만 원이 될 텐데 사실 만약에 1부터 5까지 중요도가 쭉 나눠져 있다. 1이 제일 높음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중요도가 높은 그룹이 더 많이 갖고 가는 게 맞죠.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럴 때는 1에서 그룹 예산 안 걸고 그냥 캠페인 예산 10만 원으로 했을 때 1이 더 많이 나가더라도 원래 1이 더 중요해 라고 해서 5 그룹은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1, 2, 3, 4, 5 이렇게 입찰 가중치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광고비가 소진되는 그 비율이 1이 더 높아도 이건 충분히 예상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경우고, 혹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패키지 여행사 그 하나투어에서는 지역별로 당연히 중요도는 있어요. 예를 들어 장거리 여행이 더 비용이 비싸고, 또 장거리로 가는 김에 패키지도 좀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상품 자체도 좀 비싸고, 그리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예약이 되는 건도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거리 뭐 예를 들어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가는 그런 뭐 여행 페이지로 랜딩하는 뭐 그룹을 소홀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 뭐 예를 들어 캠페인 한 개, 똑같은 상황인데 1 예산 10만 원, 그룹 1에서 뭐 5가 있을 때 뭐 일본, 동남아, 유럽 이런 그룹들을 만약에 하나에 넣어놨을 때 일본이 지금 뭐 일본 삿포로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성수기거든요. 물론 이미 예약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쪽으로 검색을 되게 많이 해요. 검색량도 많고. 그래서 유입 들어와서 정보 탐색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이럴 때는 일본이 혼자 한 8만 원까지 먹을 수가 있어서 이런 건 한 3만 원 정도 막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만약에 그럴 때는 그냥 일본이 혼자서 튄다 그러면 운영을 해보다가 캠페인 굳이 한 개로 넣어서 할 게 아니라 일본 캠페인은 따로 파. 그래서 일본은 캠페인 따로 파고 나머지 그룹들로 다시 이제 묶어서 진행하고. 그래서 캠페인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키워드 관리나 어떤 게 조금 이제 클릭률이 좋고 전환율이 좋은지 항상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신 다음에 업데이트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역시 준비된 겨루기처럼 굉장히 잘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네, 너무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캠페인 옵션, 저희가 이제 아까 한번 봤었죠.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 설정. 자, 이 부분은 그 저희가 네이버 광고 진행하다 보면, 네이버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들도 마찬가지인데 구글이든 메타든 저희가 랜딩 URL을 저희가 그 특정 페이지로 해놨을 때 그 뒤에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 저희는 알아볼 수 없지만 네이버 광고 시스템은 알아볼 수 있는 특정 파라미터가 뒤쪽에 붙어요. 이 파라미터를 붙였을 때 네이버 시스템이 인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URL을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는 거의 붙이는 게 필수에 가까운데, 대신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홈페이지의 형태에 따라서 뒤쪽에 뭐 특정 파라미터들, 왜냐면 이 안에 특수문자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특수문자가 이제 들어갔을 때 그 홈페이지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미리 들어가 보고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소재의 이제 균등 배분, 성과 기반 분배. 이 부분은 소재가 아니라 광고 노출 균등 배분 온 오프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캠페인에는 이 캠페인 전체 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하루에 10만 원을 돌리겠다. 그런데 입찰가가 1,000원에서 한 3,000원 사이라서, 그리고 하루 클릭량이 그러니까 검색하는 시간대가 되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이미 한 오후 한 4시쯤이면 끝나는 캠페인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한 8시, 9시까지도 광고가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고객분들의 뭐 문의라든지 구매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10만 원보다 더 높일 수는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예산을 하루 동안 시간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옵션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한번 눌러보면요, 하루 예산은 하루에 지출 가능한 예산을 설정하여 과다하게 광고비가 지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 기능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얼마나 소진되는지에 따라서 시스템이 광고를 온오프를 해요.
그러니까 입찰가를 조정을 해주지는 않고 온오프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광고 분명히 켜져 있는데 광고가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때는 이 옵션이 켜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알아서 이 10만 원이 소진될 수 있도록 온오프를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한다. 그 기능이 캠페인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무조건 체크를 하고 세팅을 하는 게 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광고가 계속 켜져 있을 때 얼마나 소진이 잘 되는지, 얼마나 소진이 빠르게 되는지, 혹은 어떤 시간대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클릭을 하는지, 그리고 경쟁 업체들의 어떤 순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켜두면 시스템에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좀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뾰족하게 광고를 살펴보기는 좀 어렵다는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선택했을 때 제 생각에는 브랜드가 조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브랜딩이 잘 된 이제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노출을 균등하게 하면 이렇게 리타겟팅해서 잠재 고객들뿐만 아니라 원래 샀던 그런 고객층도 이제 유입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영세한 업체나 좀 이제 막 브랜드가 형성된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비자 구매 여정 과정을 쭉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성과 기반으로 한번 돌려보고 어디서 페이지 이탈이 되고 전환이 되고 그런 걸 한번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가능하면 이걸 풀고 오히려 예산을 줄이거나 입찰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늘릴 수는 없으니 그 예산 안에서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균등 배분은 체크를 좀 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케터들마다 아마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운영해서 어떤 게 성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 기간 설정, 요건 좀 지울게요. 아니기 때문에. 자, 집행 기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무기한 종료일이 있는데 뭐 기간 없음이죠. 보통은 기간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 저희가 온오프로 좀 조절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다만 딱 프로모션 일이 정해져 있고 노출이 그 이상 되지 않아야 할 때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을 해서 캠페인 단위에서 아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안전장치가 되겠죠. 네이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현재 아마 업데이트 중일 거예요. 최근에 사라진 기능이죠. 자동 입찰이 이 탭이 있었는데 사라졌는데 자동 입찰이 아니라 그 자동 규칙이 사라졌는데 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 글로벌 매체에서는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 되면 오늘 켜고 특정 시간이 되면 꺼지게 하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특정 날짜가 지나면 켜지고 특정 날짜가 되면 꺼지고, 저희 공휴일 같은 거 관리하려면 네이버에서는 저희가 직접 온오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뭐 캠페인 단위에서 뭐 날짜를 계속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작일 종료일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물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자동 규칙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광고 그룹입니다. 광고 그룹은 저희 캠페인 안에 있는 이제 그룹들이죠. 그룹은 하나의 어떤 묶음 단위고, 저희가 이 등록했던 그룹들이고, 새 광고 그룹을 누르면 저희가 등록한 비즈 채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웹사이트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광고 그룹에서는 크게 이 노출 매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출 매체에 따라 만약에 PC, 모바일이 같이 노출이 된다면 매체별 입찰 가중치 PC, 모바일 아니고 모바일이요. 입찰 가중치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검색 옵션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고 그룹 이름을 설정을 하고요. URL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PC 모바일 웹사이트가 만약에 전혀
다른 형태가 있다면 요즘엔 잘 없죠. 요즘엔 거의 다 반응형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URL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입찰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기본 입찰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광고 그룹에서 이제 키워드 혹은 소재별 입찰가가 설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키워드와 이제 소재에 적용하는 입찰가입니다. 일단 기본 입찰가는 이제 70원부터 최대는 10만 원까지 입력 가능하고 여러 타겟팅에 이제 입출 가중치를 높게 설정된 경우 기본 입찰가의 가중치가 연속으로 곱해져 큰 금액이 가금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뭐 거의 뭐 완벽하죠. 사실 이제 그룹에 추가되어 있는 키워드들에 적용되는 기본 입찰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키워드별로 저희가 입찰가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메인 키워드가 중간중간에 있다면 그 키워드는 저희가 특정 뭐 순위에 따라 아니면 한번 평균 입찰가로 한번 조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기본 입찰가로 설정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그룹 전체 입찰가로 같이 따라다닌다. 뭐 700원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룹에 있는 하루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네. 뭐 제한 없음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자, 그리고 이제 매체 부분이 왔죠. 디폴트는 모든 매체로 되어 있고 노출 매체 유형 선택과 개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네이버가 나눠놨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들이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매체 리스트를 받으면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처음 보시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네이버에 속하고 뭐 검색 포탈이냐, 검색 영역 포함이냐, 혹은 파트너 쪽이냐. 네이버랑 파트너는 이제 딱 반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PC와 모바일 포함 PC 영역의 네이버의 검색 포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필터가 걸려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PC의 검색지면은 뭐 네이버 검색 포털이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검색지면 네이버 검색 포털 뭐 이런 쪽이 제일 메인이고 PC에서 저희가 10위까지 보통 파워링크가 노출이 된다면 그 뒤쪽은 광고 더보기로 나가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10개 업체들 중에 입찰할 거고 거기서 선택 못 받으면 여기서 끌 거야. 왜? 어차피 여기서 안 받으면 우리 10개 그 상위 10개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더 보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긴 끌래 라고 전략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봤을 때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클릭률에서 약간의 좀 좋은 점이 있거든요. 왜냐? 이미 뭐 1페이지에서 봤는데 2페이지에서 또 보이면 그냥 스킵하거든요. 뭐 스킵 안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무튼 이런 유형들이 어디에 노출되는지는 눌러보시면 좀 그 예시가 나오긴 합니다. 뭐 이쪽 지면이고 뭐 쇼핑이라고 하면 이쪽 지면이고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모르시면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쵸, 저도 확인을 해봤을 때 보통 네이버나 저희 뭐 다음 뭐 등등 유명 그런 매체에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쵸? 확인해 보니까 뭐 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사이트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런데 불필요하게 노출할 필요가 없는 이제 광고주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이거를 이제 빼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잘 세팅해서 운영하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 콘텐츠들을 좀 보다 보면 특히나 뭐 나무위키도 저희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뭐 제가 뭐 연예인에 엄청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이슈가 되는 인물들이 있으면 나무위키에서 이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보거든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혹은 뭐 네이트도 저희가 많이 쓰고 또 처음 들어보는. 네, 굉장히 커뮤니티들과 이 제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인데 여기에 노출이 왜 돼? 라고 하시면 보통 네이버의 파트너사이고 네이버가 파트너사를 확장을 하는 건 결국에는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네이버도 사람을 끌어모은 거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검색 엔진이자 플랫폼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 말은
여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서 네이버와 파트너사 제휴를 맺어서 이 영역에 네이버 광고가 노출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만약에 자, DC 인사이드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티죠. 사람들이 좀 재밌는 글도 쓰고 사실 좀 약간 가십거리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뭐 자극적인 글들도 올라오지만 정보성 글도 많이 올라오고요. DC 인사이드에 우리가 노출시키기에는 우리랑 만약에 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잘 맞는 것 같아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노출 매체 유형 선택에서 특정 뭐 파트너사를 추가를 해서 노출 제한 매체로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가 추천 및 콘텐츠 지면 검색 지면 파트너이기 때문에 파트너를 체크를 풀게 되면 여기는 따로 제한 매체를 걸지 않더라도 노출이 되지 않겠죠. 네. 이런 식으로 노출 매체 유형 선택으로 유형을 완전히 걸러버리고 특정 매체들은 추가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원하는 매체만 선택해서 우리는 PC랑 모바일 검색 탭 여기만 노출시킬 거야 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매체 타겟팅을 그룹 단위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매체가 선택이 됐을 때 만약에 PC만 노출을 하게 된다면 사실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의미가 없겠지만 PC 입찰 가중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룹 안에 세팅해 놓은 키워드들의 입찰가가 쭉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키워드 입찰가가 전체적으로 조금 경쟁사에 비해서 좀 순위가 낮아진 것 같다. 그러면 키워드를 직접 입찰을 올려도 되지만 이 입찰 가중치를 이런 식으로 10%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PC에서 유입됐을 때 110%만큼의 그렇죠. 가중치, 입찰가 가중치가 네.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저희는 광고 대행사니까 광고 대행사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때 저희가 100원으로 입찰을 해놨다면 PC에서 입찰 가중치, PC 모바일 둘 다 만약에 노출하고 있다면 PC에서 입찰 최종적으로는 110원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모바일은 그대로 100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입찰 가중치로 이 그룹에서 전반적인 어떤 예산 컨트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업종별로 이게 어떤 PC에서 검색했을 때 효율이 잘 나오는 업종이 있고 이제 모바일로 했을 때 잘 나오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맞춰서 이제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추천 및 콘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자, 콘텐츠 지면을 저희가 완전히 버리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노출이 되게 만들어 놨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출을 시켜서 뭐 클릭이 많진 않지만 간혹 들어왔을 때 구매가 일어난다 혹은 문의가 들어온다는 분들이라면 여기를 활용을 하실 텐데, 그래도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오는 이 검색 지면보다는 그 검색어가 그 키워드가 유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콘텐츠에 노출될 때는 연관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되게 강하게 공격적으로 입찰하기는 좀 무섭단 말이죠. 그럴 때 활용하는 게 콘텐츠, 추천 및 콘텐츠 지면의 전용 입찰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천 및 콘텐츠 지면에 노출될 때에는 입찰가를 딱 정해놓고 클릭할 때마다 너무 많이 나가지 않게, 그러면 콘텐츠 쪽은 노출은 시키되 적당하게 잔잔하게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 및 콘텐츠 지면에 올라왔을 때 전환으로 안 일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만약에 우리 업종이 이제 소모품이고 리타이팅 가능한 그런 뭐 저관여 제품이다 그러면 조금 입찰가 조정을 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려하다, 그죠? 애드부스트, 뭐 확장 검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장 검색 기능도 네이버가 한동안은 좀 방치를 했었다가 작년에 업데이트가 좀 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확장 검색 기능이 거의 디폴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점점 이 AI를 통한 검색이라고 할까요? 이 머신이 굉장히 좀 성능이 좋아진다
라고 저는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죠. 확장 검색과 일치 검색을 저희가 설정을 좀 할 수가 있고요. 확장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해 놓은 키워드 그 외에도 여기 나와 있죠.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콘텐츠와도 비교하여 연관도가 높은 검색어에도 광고를 노출합니다. 자, 다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희가 패키지 여행사 하나 투어 광고를 하다 보면 일치 검색만으로는 여행객들의 모든 키워드를 커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다양하죠. 여행이라는 건 내가 현재 안정적인 이 공간에서의 그냥 체류를 어떻게 보면 체류와는 좀 다른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언제 떠날 거냐, 뭐 무슨 비행기로 갈 거냐, 어느 공항으로 갈 거냐, 그리고 어느 나라로 갈 거고 어느 지역으로 갈 거고 그래 사람들마다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검색하는 단어들도 다 달라. 뭐 오늘이 11월 19일이잖아요. 근데 12월에 출발하는 혹은 완전 연말에 아니면 크리스마스쯤에 나 유럽 가고 싶어. 나 이번에 이 여행을 가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벌어왔어. 내 인생이 모토야. 내 인생이 꿈이야 하는 분들 뭐 이미 준비를 해놨겠지만 준비를 하실 때 보면 12월 뭐 20일부터 12월 뭐 내년 1월 그러니까 2026년 1월까지 유럽 여행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일치 검색으로 다 넣기는 어렵단 말이죠. 이미 거의 단어가 뭐 한 문장 형태예요. 그럴 때 확장 검색이 찾아줍니다. 그분들에게 노출을 시켜줄 수 있어요. 우리 콘텐츠가 그분이 검색하는 그 이용자가 검색하는 어떤 그 문장 형태와 굉장히 좀 일치하거나 연관도가 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래서 이 확장 검색 기능과 일치 검색 기능에 대해서도 그룹 단위에서 있다. 근데 꼭 확장 검색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확장 검색을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워낙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이 너무 많이 검색이 된다. 그럼 일치 검색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확장 검색을 체크해놓고 이 제외 검색어 단계에서 950개까지 그룹마다 좀 제외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연관도가 없는 키워드가 너무 많이 검색이 되는 그룹이라면 그냥 일치 검색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자, 준비한 게 정말 많은데 다 못할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한 50분 정도까지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저희가 그룹 내에 소재를 추가를 해야겠죠. 이 소재를 추가할 때는 결국에는 이 TND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제목과 설명 문구를 열심히 멋있게 적어놔도 랜딩 URL 자체가 너무 평이하거나 아니면 고객분들이 상품으로 바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 메인으로만 하게 한다면 상품이 많은 경우에 어느 상품으로 가야 되지? 방금 제목 설명 문구에 나와 있는 게 뭐지?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있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랜딩 URL로 저희가 고객들을 이동시키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문구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자극적인 문구를 쓰고 있을 때는 어차피 네이버에서 검수가 발려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의료 업종이나 어떤 금융 업종 아니면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심의필이 꼭 필요하겠고요. 키워드와 문구의 연관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가 클릭률이 좀 낮은 것 같아. 후킹성 문구들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찾아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예를 들어 최대 80% 세일 했는데 뭐 80% 세일하는 게 한 제품이 있고 나머지는 한 20-30%만 하면 기만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꽤 되게 많아요. 네. 많아요.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브랜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래서 프로모션이나 할인 이벤트를 좀 기획을 하실 때에도 적당한 선에서 고객분들이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선까지 기획을 하고 그래서 상시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는 게 저는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고객분들에게 실제로 최대 50% 세일 업 투 50이면 최소 20-30은 유지를 하다가 50도 있고 그래서 시즌 오프가 되는 제품들 혹은 좀 제조한 지 조금 된 제품들은 50까지 해서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좀 설계를 하되 상시해두면 어차피 할인에 대해서도 크게 못하고 좀 약간 기만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단품성으로 이제 할인을 하기보다는 제품을 하나 끼워 넣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이 제품을 샀을 때 이 제품을 조금 더 할인해 주는 뭐 30%, 20% 그쵸. 이런 식으로 할인해 주는 방향으로 하지, 단품성으로 너무 유동 있게 할인을 많이 해버리면은 그런 후킹성으로 훅 들어올 수 있어도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이 프라이싱 전략이나 아니면 프로모션에 대해서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브랜드들이 결국엔 오래 살아남고 있어요. 저희 스파 브랜드라고 굉장히 좀 무시를 했던 브랜드 유니클로가 지금 현재 전 세계 1위 매출을 달성을 했죠. 이미 그 LVMH도 넘어섰고, 사실상 유니클로가 올해는 뭐 올해는 유니클로의 해였다라고 할 정도로 패션 브랜드에서 유니클로가 그쵸.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프라이싱 전략이에요. 딱 프로모션 감사제 기간을 정해놓고 자라도 그렇게 하고요, H&M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기간을 찾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평소에도 구매를 하지만 감사제 때 살 걸이라고 하는 이유는 평소에 너무 인기가 있는 제품은 감사제 때 할인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제품들, 딱 이 유니클로에서 팔아야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약간의 인기가 있는 제품들을 좀 할인을 하는데, 그런 걸 좀 같이 좀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UTM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광고에 대한 성과를 추적을 외부에서 할 때 뭐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솔루션을 쓸 때 저희가 UTM 파라미터를 좀 해놓으면 좋은 부분이라서 추가를 좀 해놨고요. 그 외에 이제 확장 소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만약에 경쟁도가 좀 높은 제품들이라면 다른 업체들도 확장 소재를 다 쓰니까 우리가 쓴다라는 의미보다 우리가 노출을 해야 되는 어떤 특정 문구나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이 부분들을 다른 곳과 좀 차별화를 두고 확장 소재를 좀 활용하시기를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이 3개짜리 이미지 서브링크를 쓰면 우리는 1개짜리를 쓴다. 아예 그냥 반대 전략을 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는 사진 3개 다 넣고 확장 소재도 다 넣겠다 했는데, 이제 광고주분이 우리 다 넣었는데 몇 개는 안 뜬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새로 고침해서 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안 뜬다. 근데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게 랜덤성으로 그쵸. 연관이 안 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서 연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랜덤성으로 하나 사진을 없애거나 뭐 문구를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이제 확장 소재를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장 소재를 등록하다 보면 꼭 나와 있는 문구가 노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도를 무조건 추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플레이스가 노출이 되는 업종이 있고 되지 않는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서브링크와 썸네일을 같이 넣었는데 이게 둘 다 노출이 되면 이미지가 너무 많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만 노출이 되고, 또 추가 제목 같은 경우에도 내가 2번, 3번에 다 넣어놓기 위해서 제목 옆에 문구들을 다 배치를 했는데 다 안 나온다. 이것도 이 롤링을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모든 추가 확장 소재를 노출하게 되면 저희는 한 광고주당 A4 용지 한 페이지씩 봐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정해놓은 이 확장 소재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보단 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키워드를 설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키워드를 추가를 해놨는지 봐야 되는데, 뭐 키워드의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네이버에서 로직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마케터들마다 노하우가 따로 있기는 한데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클릭률과 전환율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죠. 그런데 홈페이지 SEO와도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찾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쇼핑 같은 경우에 특히나 들어갔을 때 이 특정 검색어 관련된 부분들이 좀 찾아진다면 품질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물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 어떤 각자만의 좀 노하우가 있다는 점, 그래서 품질 지수를 관리하게 되면 입찰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외 키워드 저희가 운영을 좀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저희가 소재가 광고 그룹에서 묶음 단위로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한 번에 랜딩되는 곳은 소재 단위로 가게 되는데,
특정 키워드는 특정 키워드의 랜딩으로도 걸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룹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소재도 이게 맞는데 랜딩 페이지는 따로 프로모션 페이지로 하고 싶어 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키워드별 랜딩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내가 광고주다 이러면 우리 자사 제품을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볼 것 같아요. 해보고 그 연관 뜨는 이제 키워드 순으로 내가 이 우리 제품을 쳤을 때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하면은 그거에 맞게끔 키워드 설정도 다시 하고 내 걸 쳤는데 완전 다른 제품이 나온다. 그럼 제 키워드에 세팅을 해보는 방안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광고 시스템 안에서만 계속 노는 게 아니라 이 광고 시스템에 등록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세팅할 부분들 아니면 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대행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모니터링을 잘 해주는 대행사를 고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룹에 적용되는 타겟팅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역 타겟팅 있고 성별 연령 타겟팅 있고 또 시간대 타겟팅까지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업종에 따라서 모두 오픈해 놓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예산에 따라서 또 이제 특정 시간대에는 가중치를 좀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저희가 뭐 비즈머니 급등 지출 급변 시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은 저희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CPC가 급등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뭐 특정 외부 요인이 있을 때가 좀 많아요. 갑자기 예산이 확 탔다든지 할 때는 이미 저희가 앞부분부터 제대로 체크를 했다면 예산이 설정돼 있을 거기 때문에 벌써 다 됐다고? 어제랑 다른데? 지난주랑 다른데? 이미 감으로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 URL을 설정할 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약장을 좀 보시면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하실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 이러한 흐름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면 네이버 계정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저희가 좀 빠듯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10시 라이브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기본 세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어떠셨나요? 너무 유익했고 일단 신규 광고주 분들이 이걸 들으면 되게 나도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또 되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행사를 활용하고 계시는 광고주분들도 많겠지만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 좀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측으로 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의 김용민 프로였습니다. 네, 이소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